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집주인의 미납세금 추징 전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전세 세입자가 계약금을 낸 뒤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수도권 5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눈치 보기 장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거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았지만 매수세 실종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7년 59조 2천억 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가 4년 만에 1.8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발표 직후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조금씩 줄어들듯 하던 매물이 다시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폭 올랐던 매매 호가도 다시 낮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부동산 시장 언제쯤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시기에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D1 리얼티에스의 조범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또 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인상을 시키면서 우리 국내 기준금리도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규제 지역을 이제는 해제를 하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해제가 됐죠. 이런 규제 완화의 흐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한쪽에서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더 어려운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런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 때문에 좀 더 조정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정말로 어떤 부동산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가지고 가야 될지 내지는 또 갈아타기나 매도를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혼자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럴 때 저희 방송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그런 부분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 성북구 도남동 네. 기름역 금호 어울림 센터일 23평 이제 보유 중인데요. 네. 예, 이제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할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남동의 기름역 금호 어울림 센터 힐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임대 중에 있어요. 몇 년 정도 보유하셨을까요? 저희 한 6년 정도, 16년도에 이제 한 4억 5천에 매수해서 지금 전세 4억으로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매도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도남동에 있는 금호 어울림 센터일 아파트. 예. 제가 알기로는 입주한 지 한 6년 차 된 좀 새 아파트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전세를 놓고 계시니까 이제 투자 목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데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6년도에 4억 5천에 샀는데
자, 전세를 4억에 놨으니까 실은 투자 금액도 굉장히 적게 들어간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예. 자, 그리고 그 중간에 가격도 아마 배 이상은 상승을 한 그런 단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가격이 최근에 좀 인력식 이렇게 가격이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위치를 보니까 여기 기름역이죠. 4호선. 예, 4호선 기름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뭐 구도심에 대한 접근성, 즉 종로라든지 이런 업무타운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또 거기에 위쪽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도 아주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새 아파트다 보니까 실제로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단지예요. 또 새 아파트고 그래서 아마 사셨을 때보다 가격이 배 이상은 상승한 그런 단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예. 네,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또 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랬을 때 우리 시청장님 같이 이렇게 시세 차이가 났는데 이걸 더 가져가는 게 맞는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런 조정 시기가 한 번 더 왔을 때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모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이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라는 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또 가져오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를 장기화 가져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 결국 금리가 다시 안정화되는 시기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 시기가 앞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그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기에 왔을 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기가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그래도 좀 이렇게 조정이 됐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동산이네 아니면 보합으로 계속 가던가 아니면 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부동산인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도심 접근성도 좋고 또 신규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기 때 금리가 좀 어느 정도 걷어지는 시기 때가 오면 자, 그때 회복할 수 있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냐? 가장 중요한 게 그때는 공급이 시장을 좀 더 결정을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 좀 이렇게 조정이 되고 거래도 안 되고 또 미분양도 쌓이고 공급도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금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도 쌓여 있는 신규 아파트들이 좀 소화가 돼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 시기 때까지는 가격이 회복되거나 또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즉 공급이 많은 신규 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좀 가격이 추가 조정되거나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신규 아파트가 부족한 동네들, 공급이 거의 적은 동네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역세권의 신규 아파트들, 이런 단지들이 이제 저점이구나 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접근하면서 결국 또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거예요. 즉, 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 반대로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나눠지면서 가격이 회복하거나 하락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서울이잖아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이에요. 연간 한 4만 7천 세대 정도가 공급이 돼야 서울의 이 굉장히 공급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인데 지금 현재 2만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 잡혀 있고 내년에는 그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 내년 2년 후에는 오히려 1만 가구도 채 안 될 정도로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 2년 안에 금리가 좀 정리가 되면 그 시기 때가 되더라도 서울은 공급이 부족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다시 회복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서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이런 이 조정기를 지나서 회복기로 가는 시기가 우리가 짧은 시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2, 3년씩 이렇게 좀 긴 장기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은 실거주를 하거나 이 거주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시면서 그래 이 정도 입지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좀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가셔도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예. 투자 목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장기적 관점으로 가셔서 지금 시차익이 이미 차익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과연 알맞느냐 요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실거주 목적으로 있는 분들이 가격이 이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중간에 조정되는 시기 때 이 시기 때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런 부동산들도 분명 있어요. 자, 그런 부동산 어떻게 나누느냐? 일단 기존 부동산하고요. 개발이 되는 부동산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어떤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교통 호재가 있는 거 아니고 또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리모델링 하기에는 너무 새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의 호재가 없는 단지예요. 그래서 기존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개발이 되는 단지들이 있죠. 재건축이라든지 또 재개발이라든지 또 주변에 대규모 업무타운이 들어섰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조정 시기 때도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최근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다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자, 그 지역이 어디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에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반포라든지 압구정, 또 여의도, 자양동 이런 지역들이 다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강변의 충수를 완화를 하면서 이번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65층으로 충수가 완화가 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강변 일대의 재건축 단지들이 전반적으로 다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지금 같은 이 조정 시기에도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단지는 그런 개발에 대한 요소들이 적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실거주라면 조금 더 길게 보시고 가셔도 좀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니까 부담 없이 그냥 좀 길게 거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걸 정리를 하시고 좀 개발이 될 수 있는 개발의 부동산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투자 관점에서는 훨씬 더 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갈아타기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재건축도 이렇게 한강변도 충수로 완화하고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하지만 서울의 이 재개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 정리하시고 서울 좀 더 안쪽에 상급지 쪽에 재건축 단지 들어가시기에는 약간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여유가 되신다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면 오히려 중심권에 있는 이런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 즉 그런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찾아 들어가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갈아타기를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저는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투자 목적으로는 좀 더 용이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셔도 무방하지만 투자니까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유망한 중심권의 재개발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고 갈아타기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분의 어떤 선택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이 서울 중심 쪽으로 그리고 개발이 되는 지역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 갈아타기 쪽을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용산구 문배동 용산 더 힐 센트럴 파크뷰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해서 네. 네, 매수 계획 갖고 계시다고요. 용산 네. 더힐 센트럴 파크뷰 오피스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딱히 지금 이 지역을 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현금으로 2억을 가지고 있고 네. 그 전세 3억 3천에 총 5억 3천이 딱 맞아 떨어져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매수 금액, 여유 금액에 따른 어떤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수해도 괜찮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용산의 문배동 삼각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용산 더힐 센트럴 파크뷰라는 오피스텔을 지금 살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금액에 여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네, 5억 한 3천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아마 투룸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투룸이고 또 전세 끼고 하면은 대략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좀 투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유는 여기 용산이잖아요. 네, 자, 용산이란 지역은 실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한 곳만 꼽아라라고 한다면 바로 용산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용산 민족공원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에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캠프킴, 유엔사 수성부터 서울역 개발, 뭐 굉장히 많은 대규모 개발들이 지금 현재 밀집되어 있고 좀 대기 상태에 있는 지역이 용산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용산을 들여다보는데 실제로 최근에 용산의 지금까지 주변 지역을 보면 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주변 지역에 이런 빌라들 위주로 많이들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재개발 이 빌라들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재개발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5억짜리 빌라가 하루아침에 8, 9억으로 뛰고 또 이게 구역 지정이 되니까 이 8, 9억으로 뗐던 빌라가 지금 현재 14억에서 15억대까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 호재가 많은 용산 한복판에 재개발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지역들의 빌라들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뛴 금액들의 빌라들 사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는 용산 좋은 건 알겠는데 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좀 들여다보니까 여기 삼각지역 역세권에 보니까 이 남영역하고 삼각지역 사이에 여기에 용산 더힐 센트럴 파크뷰라는 오피스텔이 있네. 근데 여기는 내 금액이 맞네. 근데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개발로 가격이 뛰는데 오피스텔 이거 내가 금액에 이게 맞춰 사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새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예. 이거 새 오피스텔 사서 과연 이게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재개발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오를 수 있을까? 이게 먼저 걸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선택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한으로 갖춰야 되는 입지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만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어떤 지역이냐? 바로 업무타운 내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오피스텔 우리가 작잖아요. 자, 네. 그러다 보니까 1, 2인 이 가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즉 이 직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업무타운 주변 지역, 그 안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런 1, 2인 가구들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요. 두 번째로는 이 업무타운 내에 유흥시설이나 편의시설 있죠? 이런 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지만 혼자 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밥도 먹고 혼자 좀 즐길 거리, 놀 거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지역들의 오피스텔들이 또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원룸보다는 1.5룸 방 안에 거실 하나짜리나 방 2개짜리 투룸 오피스텔들이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런 두 가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들이. 자,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한 20년간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는데 그 안에서 한 84%가 원룸입니다. 그러니까 10채 중에 8채가 원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경쟁 상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원룸의 가격이 많이 뛰지를 못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거의 한 16% 정도 되는 비율로 뭐 1.5룸, 투룸 그리고 또 대형 오피스텔들이 공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네. 또 혼자 사는 분들도 원룸보다는 1.5룸, 투룸을 더 많이 선호하고
근데 수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1.5는 투룸 위주로 가격대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용산에서도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용산에서 이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거나 편의시설이 만들어지는 입지들이 있어요. 그 입지가 어디냐? 첫 번째로는 국제업무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국제업무지구 업무타운입니다. 여기에 또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인 한강로 일대하고 또 원효로 일대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여기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캠프킴이라는 미군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또 중심 상업지로 바뀌어서 개발이 돼요. 거기에 철도 지하까지 진행되면 편의시설도 또 따라 붙는 지역들이 바로 이 문배동 일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업무타운이나 편의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배동 일대 그리고 한강로 그리고 원효로 일대가 이런 오피스텔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바뀌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세 지역 중에 이미 좀 변화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라면 바로 한강로예요. 한강로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산역하고 신용산역 사이를 중심으로 대기업 본사들이 이미 좀 들어와 있습니다. LG U+플러스 본사라든지 과거부터 있었지만 아모레퍼시프 본사라든지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의 본사들이 이미 입주가 됐거든요. 그 주변 지역이 또 이게 완성이 좀 되어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원룸 오피스텔이 분양을 한 3억 3천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4억 5천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략 한 1억 5천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1.5룸 있죠? 방 하나에 거실 하나짜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 8억 5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4억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두 원룸이라든지 1.5룸 다 상승은 했지만 여기서도 그냥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상승은 했어요. 근데 원룸은 한 1억 5천 뛰고 1.5룸은 한 4억 정도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한강로 일대에 투룸이 분양을 했는데 이 신축 투룸 오피스텔 분양가가 10억에 나왔어요. 10억에. 자, 그만큼 이런 입지가 갖춰지고 이 두 가지의 입지가 갖춰지고 또 1.5룸의 투룸이라는 조건들이 맞춰지다 보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보셨던 문배동 있죠? 문배동하고 이 원효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캠프킴도 아직 뭐 시작도 안 했고요. 국제업무지구도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입지들이 완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렴한 금액대예요. 그래서 투룸이 5억대 초반이라면 저는 여기도 캠프킴이 만들어지고 철도 지하되고 국제업무지구 만들어지고 그러면 충분히 한강로처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바뀌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도 적은 금액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캠프킴 주변의 문배동이라든지 또 국제업무지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원효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원효로 일대 같은 경우에도 이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 앞으로 현대가 낮은 상가를 매입하면서 현대 이 대기업이 앞으로 들어설 계획이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지역들 원효로 문배동 일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금 시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아직 저평가돼 있고 저렴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하시는 거 찬성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 이유는 올 하반기에 올 안에 이 국제업무지구하고 철도 지하라든지 용산의 이런 중심이 되는 개발 계획의 마스터 플랜이 발표될 계획이에요. 이게 발표가 되면 또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가면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시기 때가 올 하반기 발표되는 전 시점이 좀 더 저렴한 금액대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네, 매수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매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수원역 센트라우스 33평에 2005년도부터 거주 중인데 네. 전망이 궁금해서요. 자, 2005년부터 거주 중이시라고요? 예, 분양받아서. 네, 그래도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수원역 센트라우스. 향후 네.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매도하시고 다른 보고 계신 지역도 있으실까요? 아니요, 매도 생각은 있는데 따로 본 지역은 없어요. 근데 그러시군요. 앞으로 네. 전망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보니까 이거 수원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죠? 네. 뭐 네. 걸어서 그냥 1분 거리네, 1분 거리. 수원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이고 거기에 네. 뭐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아주 또 펜션도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살기도 좋아요. 그래서 뭐 네. 초등학교도 딱 품고 있는 단지고. 그래서 요거 살기는 좋은데 그래서 좀 오래 살았는데 네네네. 최근에 가격이 좀 오르는가 싶더니 또 요즘 분위기 안 좋다고 또 가격이 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살기로 좋은데 이거 팔아야 되나 봐 떨어지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여기 거주 만족도 괜찮다라면 좀 길게 보시고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 이유는요. 네. 지금 가격이 우리가 조정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금리가 정리가 됐을 때 과연 가격이 회복할 수 있는 요인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 경기권 있죠? 네. 경기권에서는 더더 말고 덜더 말고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교통이에요. 교통. 근데 이게 그냥 교통이 아니고요. 우리 집 앞에 그냥 지하철 뚫린다더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교통의 요소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해요. 바로 서울을 가야 되고요. 서울 중에서도 우리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또 종로라든지 이런 지역에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노선이어야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죠? 여기 GTX 노선 계획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이 GTX가 계획되어 있으면서 또 예타가 통과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 주변 지역의 가격대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GTX가 아직 착공이 들어간 것도 아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개통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죠. 예. 그래서 이 호재라는 게 실제로 한순간에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옵니다. 일단은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가격이 뛰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착공이 들어가면 또 가격이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서 한 5, 6년 정도 공사가 끝내고 난 이후에 개통이 되면 그때 또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금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이런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충분히 가격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GTX가 어느 정도로 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준다라면 지금 수원에서 강남 가려면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1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GTX가 나중에 개통이 되고 나면 25분이면 서울에 있는 강남을 가게 됩니다. 자, 그만큼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래, 뭐 소나기 떨어지는 거 어떻게 피할 수 없으면은 잘 버티고 이게 멈췄을 때 햇볕이 들어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동네가 양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인지를 먼저 판단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 GTX 때문에 그렇게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양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긴 관점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과거의 정고점 같지는 그래도 회복될 수 있는 단지니까 저는 뭐 아직 이사라 뭐 거주 이전을 고민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죠? 네. 지금 시점이 좀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그래 GTX 호재도 있고 살기도 좋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여기에 GTX라는 호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주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해서 고민이 드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그리고 투자 전략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최근에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 가격은 빠지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또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뭐 투자를 하는 게 맞나? 기다려야지. 또 내지는 기다렸다가 또 나중에 또 이런 기회나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판단,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가 더 어려운 시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저희 같은 이런 뭐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듣고 나서 조금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들을 하신다라면 더더욱 더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고 불안함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고민하시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좀 더 밝고 또 깨끗한 그런 미래를 보면서 재테크 전략 세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동산 침체가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577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월계동 한진 한화그랑빌에 거주 중인데요. 향후 전망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월계동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여기도 저는 개발호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월계동 한진하나 그랑빌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광운대가 앞으로 GTX가 지나가는 그런 역이 되고요. 또 여기 철도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펜시설 또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과거에는 이 철도 차량 기지가 있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좀 많이 소외를 받았던 지역이라면 이제는 GTX도 들어서고 거기에 부족했던 여러 편의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더 살기 좋은 입지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게 입지가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은 좀 시장이 안 좋지만 이런 호재들이 나중에 시장이 좀 좋아지는 시기 때가 되면 하나씩 반영이 되면서 다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망 좋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향후 이 미래 가치 상승되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0986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볼게요. 용산구 리버힐 삼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역시나 용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전망 그리고 매도 여부 알려주시죠. 네, 용산 앞서 제가 뭐 고민에서도 용산을 좀 설명드렸더니 문자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용산 이 국제 업무지구가 만들어지는 용산 이 정비창 바로 인접해 있는 단지가 바로 리버힐 삼성인데요. 저는 여기도 용산 개발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보유하셔도 좋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용산 개발은 한강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다 지금 현재 계획 단계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직 진행이 되거나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돼서 뭐 착공이 들어가거나 완성이 된 지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 이제 서울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가고 또 올 말에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보다 더 정확한 계획이 나오는 그런 시작하는 단계로 가는 지역이 용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긴 관점에서 꾸준히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2, 3년 안에 이렇게 가격이 좀 이렇게 빠진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입지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굵직한 호재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셔서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그 강동의 천호동, 네, 에 보면 그 레미안 강동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암사동에 이제 프라이어 팰리스가 있는데, 네. 그 두 개 좀 비교하고 있는데, 뭐, 거주할 겸 이제 투자로 어디가 좀 괜찮을지, 뭐, 한 30평대로 보고 있는데, 네. 15억 이하로 좀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레미안 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복합이라서, 네. 네, 좀 고민이 되고 프라이어 팰리스는 이제 2007년이라서 준공이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같은 거 좀 힘들어 보여서 그 둘 중에 어디가 좀 괜찮을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은 없어요.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 여기 지금 거주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네,
강동구 쪽에 이 천호동 레미안 강동 팰리스 그리고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 두 군데 비교 분석을 원하시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시기 때 이게 거주할 집을 산다는 게 굉장히 큰 용기인데 대단하십니다. 자,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두 개를 지금 가지고 고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예. 하나는 강동역이죠. 강동역 5호선. 강동역 바로 그냥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레미안 강동 팰리스라는 신규 아파트예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일역을 쓸 수 있는 아파트인데, 자, 이 두 단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게 강동 레미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축이고 다 좋은데 이게 좀 주상복합이다라는 부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 명일역에 있는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명일역이 참 좋긴 한데 이 아파트 단지가 좀 애매한 연식이다는 거죠. 네, 재건축도 아예 아니- 오래된 예. 것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니고 그런다고 리모델링 하기에는 아직도 좀 이르고 그런다고 새 거라고 하기에는 10년 차가 넘어서 15년 차 가까이 된 단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단지를 좀 보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프라이어 팰리스를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아, 네. 자, 그 이유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강동역 역세권에 있는 레미안 강동 팰리스 있죠? 네. 이제 강동역이라는 굉장히 교통이 좋은 입지에 바로 그냥 이 아파트 단지 지하로 제가 알기로는 연결되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예. 연결되어 있는 단지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도 편하고 또 새 아파트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현재 이 천호역 쪽 있죠? 이 천호역 네. 쪽에 이 천호 구사거리 쪽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제 천호 뉴타운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이 한강변 일대로 해서 이쪽에도 이제 공공재개발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재개발 바람들이 지금 진행되고 실제로 후보지로 많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럼 실은 강동역 역세권에 약간 나홀로성 성격을 띠고 있는 단지보다는 이런 한강변에 한강 조망도 나오고 좀 더 교통도 좋고 편의시설이 좋은 천호동 일대 이 신규 아파트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실제로 이 강동 레미안 팰리스도 인기가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네, 네. 특히나 둔촌 주공 아파트라고 최근에 좀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이제 다시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 둔촌 주공 아파트도 올림픽공원 가깝고 9호선 역세권에 또 5호선 역세권에 강남 가기 편한 12,000세대급 대단지가 앞으로 들어섭니다. 자, 그럼 실제로 강동역에 있는 이런 주상복합 신규 단지이긴 하지만 주상복합 단지보다는 천호동 쪽이나 아니면 이런 둔촌 주공 쪽으로 수요자들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입지가 더 좋고 더 대단지에 훨씬 더 환경이 더 좋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둔촌 주공이 입주가 되고 저 천호 뉴타운의 아파트들이 입주가 되면 될수록 강동 레미안 강동 팰리스에 대한 인기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주거도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 1, 2년 살 게 아니고 좀 긴 관점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단지 자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좀 소외받았던 단지예요. 이유는 이 고덕동이나 이 상일동 일대 있죠? 네. 이쪽에 이제 주공 단지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레미안 팰리스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있죠. 그런 네네. 일들처럼 이 프라이어 팰리스도 계속 소외를 좀 받았던 단지예요. 근데 이제 고덕동에 있는 신규 단지들이 워낙 가격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경이되면서 따라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팰리스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호재들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8호선 있죠, 8호선. 네. 8호선이 이렇게 지금 별내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8호선이 바로 이 팰리스 근처에 역이 생겨요. 도보로 한 7, 8분 정도면 충분히 8호선을 쓸 수 있는 지역에 역이 생기는데 이게 올 말 정도, 올 12월 달에 개통 계획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나 개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제는 잠실도 가기 편한 8호선, 5호선뿐만 아니라 8호선까지도 쓸 수 있는 입지로 바뀌어요.
네. 또 거기에 지금 여기 9호선이 지금은 여기 보훈병원역까지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네. 고덕동을 지나서 이렇게 이 고덕 비즈밸리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건 한 27년 정도에 개통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5년 정도면은 9호선까지도 뚫리죠. 네. 그러면 9호선도 쓸 수 있고 8호선도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이 강동역 역세권에 비해서 이쪽에 이 길동이라든지 천호동 일대에 비해서는 고덕동하고 명일동 일대가 학군이 훨씬 더 좋아요. 학군도 네네. 좋고 거기에 8호선, 9호선 호재도 붙고 그러면서 강남 가기 편해지고 그런 입지로 바뀌는 지역이 바로 고덕동 일대입니다. 거기에 요 고덕 비즈밸리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여기 이제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데 예. 지금 한 150개 기업이 입주가 확정됐거든요. 2024년도 정도부터 이제 입주가 그때부터 러시가 진행돼요. 그럼 한 4만 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들어서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이제 4만 명 정도가 들어서는 업무타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하남미사뿐만 아니라 고덕 강일 또 이런 암사동 쪽에 있는 프라이어 팰리스까지도 충분히 이 수요자들이 넘어오면서 입지도 좋잖아요. 9호선의 교육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강동역에 있는 팰리스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저는 두 단지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라면 약간 연식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의 입지가 자꾸 바뀌고 더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뀌는 이 프라이어 팰리스를 저라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좀 추천드리니까 이쪽 좀 보시고요. 예. 뭐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시고 이런 호재들이 하나씩 붙을 때까지 거주하신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두 군데 비교 분석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의정부역 바로 앞에 다가구 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한 2년 정도 살아서 요거를 매도하고 그 상계동에 재개발, 신통 재개발인가요? 거기 하는 대로 갈아타기 하는 게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다가구 네. 주택, 여기 지금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거주는 한 2년 정도 해서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거주 2년 하셨고 네. 지금 네.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 곳이 상계동의 네. 재개발 지역 예. 말씀하시는 상계 거죠? 5동이요. 네, 이쪽으로 또 이제 거주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주하는 게 좋은 건지 혹은 다른 지역을 살펴보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네. 전문가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우정부동의 주소가 어떻게 되죠? 예, 집원이요. 의정부동 135-63. 예. 여기 지금 네.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 우정부역에 GTX가 들어서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예, 알고 예. 있어요. 이게 우정부역의 GTX 역세권에 딱 있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죠? 네. 예, 우정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뭐 걸어서도 충분히 뭐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네, 보니까 가까워요. 이 역세권 이거 개발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좀 기대를 가지고 좀 사신 것 같아요. 한 2년 네. 전쯤에나. 근데 생각보다 개발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네. 예. 그 주변은 또 막 개발을 한대요. 주변 지금 막 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만 이 개발이 움직임이 아직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개발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 그럼 정리하고 그러면 좀 상계동 쪽에 예. 지금 현재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제가 알기로는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지역이죠. 예. 예. 네. 그쪽으로 차라리 그냥 개발이 조금 네.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어떨까? 이걸 좀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는 실은 좀 낙후돼 있어요, 동네가. 주변 지역이 좀 네. 낙후되어 있는 주택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GTX가 들어서면서 이 주변 지역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인 것도 맞아요. 자, 근데 여기가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었느냐? 자, 그 이유는 여기 지적 별집도가 지금 안 나오니까 바로 여기가 상업지여서 그래요. 상업지.
아, 여기가 예. 지금 상업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가 다 상업지예요. 이렇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지금 상업지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업지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주변 지역에 있는 여기 중앙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2구역이라든지 3구역은 이미 아파트로 완성이 됐어요. 네. 그 주변에 이제 주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막 움직였는데 실제로 상업지다 보니까 뭐 어떤 지금 우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도 아직까지 없고 자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 큰 움직임은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여기도 GTX가 앞으로 착공이 되고 개통이 되면 이 역세권 지역에 있는 상업지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인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길게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빠른 지역으로 갈아타시게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만 여기 지금 필지를 좀 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가 필지는 모양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네, 맞아요. 예, 뭐 대로가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뛰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GTX 호재가 오면서 여기 땅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2년 전에 얼마에 사셨어요? 한 800, 900 정도에 산 것 같아요. 평당? 이 대지 네.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23, 4평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억대 중반 정도에 사셨네요. 예, 1억 후반 정도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 2천이나 2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7, 800에 네. 샀는데 평당. 네, 지금 네, 평당 네. 2천까지 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는 GTX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네. 땅 가격이 뛰면서 이 지역이 이제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여기서 더 길게 보고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개발이 좀 네. 빠른 지역 쪽으로 차익 실현도 한번 하시고 네. 그리고 이미 지금 후보지로 선정돼 있는 상계 5동 쪽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네.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좀 요거는 좀 매도를 하시고요. 네. 이제 상계 5동 같은 경우가 네. 지금 현재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어요. 네. 상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죠. 예, 예.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시장이 조금 뭐 이렇게 좀 위축되고 있는 지역 시기긴 하지만 네. 저는 앞으로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시작하는 지역이니까 네. 여기도 이제 신통기획으로 가니까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는 한 3, 4년 더 속도가 더 빨리 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면 뭐 8, 9년, 10년 이렇게도 걸리는 지역이 재개발 네. 완성되는데 지역이 이제 상계 5동인데 상계 5동 지역에 여기 상계역 역세권에 보면 바로 이 블럭이 제가 알기로는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네. 여기 안에 있는 주택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겠다는 건데 네. 여기는 위쪽에 여기가 상계 유타운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예, 상계 유타운 여기가 진행되고 밑으로는 또 중계동이 있어요. 네. 그 실제로 또 중계동 학원가도 솔직히 좀 접근하기가 편한 그런 위치에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상계 주공 아파트가 또 위치해 있죠. 네. 또 여기는 뭐 노원역 역세권, 또 창동역 역세권 개발도 있고 또 GTX 호재도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네. 또 이거 재건축도 좀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고. 자,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이 주변 지역이 여기 상계 뉴타운이 신규 단지가 들어서고 또 이게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또 신규 단지가 들어서고 중계동도 앞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면 저는 굉장히 대규모의 주거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 상계 5동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뭐 의정부 역세권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묶여 있다 보니까 실은 실거주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 권리산적 기준이 잡혀 있어요 여기가.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권리산적 기준일을 좀 확인하시고 네. 2021년 9월 23일이거든요. 네. 그 이전에 좀 지어져 있는 주택 위주로 가신다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